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와 큰엄마의 관계를 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집들의 벽은 방음이 잘 안 되었을 것이고, 큰엄마는 관계를 할 때 목청이 너무나 큰 여자였거든요. 큰엄마는 저와 마음껏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키도 똑같고 얼굴도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해요. 큰아버지는 좀 늦게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궁벽한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약했고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약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저도 몸이 약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둘이 살았지만 모자람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요. 큰엄마가 저를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데 그들도 저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젖이 나오지 않아 저는 큰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산에 다니면서 약초를 캐다가 저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학생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허약체질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큰엄마는 저를 안고 재워주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기 엄마가 매번 사촌 동생에게 팔베개를 해주니 질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집에서 자는 날이 훨씬 더 많았는데 큰엄마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큰엄마는 본인이 낳은 자식들보다도 저를 더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엄마보다도 큰엄마가 더 좋았어요. 제가 엄마의 정을 느낀 것은 큰엄마였습니다. 큰엄마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었기 때문에 사촌 누나와 사촌 형도 저를 많이 보살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학생일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큰엄마를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저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몸집도 많이 커지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몸놀림이 빠르고 산을 잘 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 여자들이 몸을 식히고 잠들기 위해 계곡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는데 그곳은 밤에는 마을 처녀 총각들의 연애 장소가 되는 곳이었어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는 낙상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절벽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큰아버지가 왜 가셨는데 왜 그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는지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많은 연문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헛소문이었지만 저와 사촌 누나는 그런 소문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큰어머니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큰엄마는 동네에 크고 작은 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죠. 큰엄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을 남자들의 무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상한 농담을 하는 남자들, 대놓고 수작을 부리는 남자들 때문에 큰엄마는 골치가 꽤나 아팠을 거예요. 큰엄마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큰엄마를 두고 마을 남자
어른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저와 사촌 형제들을 챙기는 일에 열중하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엄마는 그때 정말 젊고 싱싱한 나이였습니다. 마을 남자들의 숱한 관심을 받으면서 그 관심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운 젊은 과부로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부로 살면서 큰엄마는 젊은 총각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엄마는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희 아버지는 큰엄마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완력이 대단하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던 분이라서 마을 남자들은 큰엄마에게 수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소문의 진실 여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저희 아버지와 큰엄마가 정분이 났다는 것이었죠. 소문을 들은 새엄마는 저희 아버지와 이혼하겠다고 했고, 저희 아버지는 새엄마를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엄마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엄마가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엄마를 따라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사촌형과 사촌 누나는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큰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업, 철야 등을 하며 저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잠을 자기 바빴죠. 그래서 저는 큰엄마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1년 넘게 회사 일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큰엄마는 술에 취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큰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큰엄마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시기에 큰엄마는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그 남자와 함께 장사를 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큰엄마는 그 남자를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 팔자에 무슨 남편이 있겠어? 이렇게 한탄을 하며 소주를 들이키는 큰엄마의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큰엄마는 키도 크고 체구도 커 보였는데 어느새 큰엄마는 50을 넘긴 중년의 여자가 되어 있었고 가녀린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가 생각나서 큰엄마의 팔을 베고 누웠어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재워줬었지.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재워줘라. 응. 저는 언젠가부터 큰엄마를 엄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베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면서 큰엄마는 그래. 우리 애기 엄마가 재워줄게. 아직도 애기네. 애기 이렇게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큰엄마를 보고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 아버지랑 지낼 때 좋았어. 큰엄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젊은 나이였는데 남자들 유혹을 뿌리치기도 힘들었겠다. 제 말에 큰엄마는 더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엄마를 보호해 줄 거야. 엄마는 내 친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었으니까. 저는 씩씩하게 말을 했고 큰엄마는 옆으로 누운 채 울고 있었습니다. 훌쩍이며 울고 있는 큰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큰엄마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팔베개를 해준 채로 말이죠. 저는 일어나서 큰엄마가 잘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큰엄마는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는데 제가 옷을 갈아입히니 잠에서 깨어났더군요. 큰엄마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큰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죠. 큰엄마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여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저는 일터에 나가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워낙 젊은 나이였기에 버틸만 했어요. 그날 후로 큰엄마와 저는 눈만 마주치면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평생 잘할 것이라고 결심하며 큰엄마와 일을 치렀어요. 사촌형과 사촌 누나는 저에게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신 엄마를 제가 보살펴 준다고요. 큰엄마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존댓말을 쓰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반말을 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와 큰엄마가 모자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는 저와 큰엄마의 관계를 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집들의 벽은 방음이 잘 안 되었을 것이고 큰엄마는 관계를 할 때 목청이 너무나 큰 여자였거든요. 큰엄마는 저와 마음껏 관계를 가져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이 다 되어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큰엄마에게 말했지만 큰엄마는 막무가내로 결혼을 하라고 강요했어요. 큰엄마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 저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아버지와 새엄마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지만 큰엄마에게도 어머니라 부릅니다. 신혼 때 한동안 저는 숙모를 잊고 살았습니다. 젊은 섹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큰엄마는 저를 늘 기다렸다고 합니다. 큰엄마는 제가 언젠가부터는 다시 본인을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큰엄마는 지금도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존댓말을 합니다. 저를 부를 때도 자기 당신이란 호칭을 사용합니다. 큰엄마는 항상 아내에게 잘하라고 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엄마를 찾아갔다가 일을 치르고 돌아올 때면 오늘도 저를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저를 키워준 큰엄마를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큰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준 엄마 같은 사람이고 나를 살려준 은인인데요. 사촌형은 큰엄마를 모시고 살겠다 하지만 큰엄마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 때문이겠죠. 큰엄마는 어릴 때 제가 봤던 모습과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흰머리가 좀 많아진 것과 어깨가 좀 가냘퍼졌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도 큰엄마의 집에서 잘 때는 큰엄마의 팔베개를 베고 잡니다. 큰엄마는 이틀 만에 저를 만나도 그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평생 잘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큰엄마와 밤을 보낼 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큰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